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 이미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가족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노년기의 마지막 여정을 연구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가족들이 그 신호의 의미를 알지 못해 준비도 못하고 후회만 남겼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즘 밥을 예전만큼 안 드시는 게 그냥 입맛이 떨어져서라고, 자꾸 누워만 계시는 게 단순히 게을러져서라고,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게 그냥 심심해서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연구 초기에는 이런 변화들을 개별적인 현상으로만 봤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례를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깨달은 건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더 열심히 먹이려 하고 더 많이 움직이게 하려 하고 현실에 집중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가을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는 걸 보고 억지로 녹색 물감을 칠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면서 서로만 힘들어질 뿐이죠. 두 번째 위험한 오해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마지막 1년은 정말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한쪽은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반면 다른 쪽은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으면서 후회만 남기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은 이 시기가 치료나 회복을 위한 때가 아니라 편안함과 의미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그에 맞게 환경을 바꿔주면 남은 시간이 투병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료를 모아보면 마지막 1년 동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챈 가족과 모르고 지나간 가족의 마지막 1년은 정말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누군가가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연구로 확인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걱정되던 가족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해시태그 저는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경험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 지인인 김선우 63세님의 어머니는 갑자기 밥을 덜 드시고 예전보다 자꾸 누워 계시고 멀리 떠난 가족 이야기를 종종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그냥 기력 떨어진 거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숨이 조금씩 얕아지고 하루 종일 피곤해하고 예전처럼 활기차던 모습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선우님은 어느 날 저에게 연락해 묻더군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것 같냐고요? 사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1년의 신호들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음식을 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부탁드렸습니다. 식탁에서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씩 올리고 피곤하실 땐 이야기를 줄이고 누워 계실 때 손만 잡고 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김선우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었던 건 그때 신호를 빨리 이해했기 때문이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영희의 71세님의 남편은 평생 아침마다 산책하고 신문 읽기를 즐기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어 하더니 자꾸 돌아가신 형님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님은 처음엔 우울증인가 싶어서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자고 계속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분은 점점 더 지쳐하셨고 가족들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박영희님이 제 조언을 듣고 남편분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형님과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피곤하실 때는 조용히 곁에만 있어 드렸더니 남편분의 표정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박영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으며 마지막을 보냈을 거라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내용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3가지 중요한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 지금 당장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고 있는 신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그 신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마지막 시간이 따뜻해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지막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해시태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1년 동안 나타나는 주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먹는 양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지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하죠. 이는 근력과 단백질 생성 능력이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국내 노년기 삶의 변화 연구소 자료를 보면 마지막 1년을 앞둔 분들의 약 70% 이상에서 체중 감소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수 68세님은 평생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밥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돼 이것저것 챙겨 드리려 했지만 오히려 식사 자리가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럴 때는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좋아하는 음식 한두 가지를 소량으로 준비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먹는 양보다 먹는 즐거움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체중 감소를 영양제나 보양식으로 되돌리려 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긴장될 수 있으니 조급함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최근 헐렁해진 옷을 자주 입는 분이 계신가요? 두 번째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입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해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고 몸이 하루 종일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기 에너지 저하 연구팀에서는 마지막 1년을 앞둔 분들 중 약 80%가 이런 지속적 피로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최도현 75세님은 평생 아침마다 산책하던 분이었지만 어느 순간 짧게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게을러진 것 같다고 자책했지만 사실은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 중 기운이 가장 괜찮은 시간대에 짧은 활동을 하고 이후엔 충분히 쉬도록 도와주세요. 기운을 내라거나 더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만 주게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즘 유난히 오래 누워 계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관심이 내면으로 향하고 과거가 더 선명해지는 변화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고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며 오래전에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리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원의 노년기 인지정서 흐름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1년을 경험하는 분들 중 약 70%에서 이런 내면 집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경자 83세님은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셨고 손녀에게 예전 가족 사진을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알고 보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현실로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복잡한 장소는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익숙한 공간 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가족 중 누군가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네 번째는 작은 질환이 반복되며 회복이 느려지는 변화입니다. 감기나 염증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자주 반복되거나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기돌봄연구소에서는 마지막 1년 동안 3번 이상 잦은 감염을 겪은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명희의 85세님은 겨울철마다 가벼운 감기만 걸리던 분이었지만 어느 해에는 몸살, 기관지염, 피부염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했지만 몸이 자연스러운 속도로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청결 유지, 따뜻한 환경,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잔병치레가 반복된다고 해서 과도한 치료를 반복하면 오히려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요즘 사소한 아픔들이 자주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나요? 다섯 번째는 숨쉬는 방식과 말초 순환의 변화입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고르게 이어지지 않거나 잠시 멈춘 뒤 깊게 들이마시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피부색이 옅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생애 말기 호흡 패턴 연구소에서는 마지막 반년 동안 약 70%에서 비슷한 흐름이 관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정의 89세님은 손녀가 보기에 잠시 숨을 멈춘 듯 보이다 다시 깊게 들이쉬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가족들은 불안해했지만 본인은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방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조금씩 챙겨주세요. 옆에서 손을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 변화를 지나치게 위급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지막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의 숨소리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잠자는 패턴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졸음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한국수면의학회 노년기 수면 변화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1년을 앞둔 분들의 90% 이상이 수면 패턴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조성희 77세님은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밤 12시에도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계속 졸려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억지로 기존 생활 리듬을 맞추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밤에 깨실 때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요즘 잠자는 시간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나요? 일곱 번째는 소화 기능의 자연스러운 약화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한국영양학회 노년기 소화기능연구팀의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 1년 동안 약 80%에서 소화 능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윤만호 82세님은 평생 매운 음식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밥을 조금만 드셔도 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양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죽이나 부드러운 국물 요리가 도움이 됩니다. 무리해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하려 하면 오히려 부담만 커집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요즘 소화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는 온도 조절 능력의 변화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유난히 춥다고 하거나 반대로 더워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체온 유지 능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화여대 노년기 체온 조절 연구소에서는 마지막 1년을 앞둔 분들의 85%에서 이런 변화가 관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해시태그 이제 이 신호들 뒤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몸의 에너지 생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몸속 에너지 생산 중심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인 기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를 의지 부족으로 여기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활동을 최소화하고 의미 있는 시간에만 에너지를 쓰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가족이 가장 덜 힘들어 보이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두 번째는 몸이 생존보다 편안함을 우선으로 재정비하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말초보다 중심부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보다 편안함을 높이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담요,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자세 유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안 환경에서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과거와 정리에 머무르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논리적 설명을 강요하면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옛 사진을 함께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가족이 떠올리는 옛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있나요?
네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감사, 사랑, 미안함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가족이 먼저 감정을 꺼내주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짧은 표현을 일상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 준비를 돕는 실질적 정리 단계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는 순간 가족에게 큰 치유가 찾아옵니다. 억지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가족 기록 만들기, 영상 편지, 손편지 등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가족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는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작은 소음이나 밝은 빛, 복잡한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금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줄일 수 있는 소음이나 자극이 있을까요? 일곱 번째는 시간 감각이 달라지는 단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몇십 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세요. 함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의 젊은 시절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해시태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가족이 노인의 마지막 변화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해 놓치지만 사실 몸은 마지막 1년을 앞두고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체중 감소, 깊은 피로, 내면으로 향하는 마음, 작은 질환의 반복, 호흡의 변화, 수면 패턴 변화, 소화 기능, 약화, 온도 조절 능력 저하 같은 흐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신호들을 모르면 가족들은 놀라고 흔들리고 때로는 불필요한 조급함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더 먹이려 하고 더 움직이게 하려 하고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려 애쓰면서 마지막 시간이 투쟁의 시간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남은 시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하루하루를 따뜻히 채우는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는 가족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소중한 대화를 나눕니다. 반면 잘못 관리하는 가족은 이런 변화와 싸우려 하면서 서로 지치고 상처받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해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자면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말을 가족에게 꼭 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함께여서 든든했습니다. 이런 짧은 마음 나눔이 마지막 1년을 전혀 다른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작은 변화를 매일 관찰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안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너무 시끄럽거나 복잡하지 않은지,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마지막 6개월 동안 꼭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